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비타민 D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는 다들 잘 아시죠? 지난 두 번의 비타민 D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이미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박사십니다. 이제는 사서 드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제품을 구입해서 먹는 것이 좋은지 오늘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D는 대부분 비타민 D2이거나 D3입니다. 제품도 D2, D3 형태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비타민 D2입니다. 비타민 D2와 D3는 화학 구조가 약간 다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D2는 버섯과 같은 식물성 식이에 있고 비타민 D3는 생선이나 간, 계란, 노른자 등의 동물성 식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신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2 제형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이 표에서 보시듯이 동물성 음식들입니다. 제일 위에 대구 간류는 100g당 만 단위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대구 간류를 제외하면 대구는 100g당 고작 40단위만 들어있습니다. 만약 대구로 하루 2000단위를 채우려면 5kg를 먹어야 가능하겠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란을 보면 대구보단 약간 더 많은데요. 계란으로 하루 2000단위를 채우려면 역시 3kg를 먹어야 합니다. 즉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3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의 형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식물이 아니죠. 인간도 동물이니까 D2가 아니라 D3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D2보다는 D3를 섭취하는 것이 더 낫겠죠. 실제로 비타민 D2와 D3를 보충한 뒤에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비교했는데요. 비타민 D2에 비해 비타민 D3는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비타민 D2 제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타민 D 제품을 사러 가면 거기는 알약도 있고 물약도 있고 캡슐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 사진의 오메가3처럼 내부가 다 드러나 보이는 연질 캡슐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메가3나 코큐텐, 비타민 ADK와 같은 지용성 보충제는 이런 연질 캡슐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액상은 어떨까요? 액상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연질 캡슐을 잘 못 드시는 분도 있고 소화나 흡수장애가 심해서 설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액상 제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런 액상 형태를 훨씬 더 잘 먹겠죠. 하지만 알약, 즉 정제형은 지용성 보충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질 캡슐이나 액상 제형 모두 이런저런 문제로 먹기 힘들다면 이런 알약 형태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D3와 K2가 같이 복합된 형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액상 제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액상 제형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당이 없으면서 단맛을 내는 제로 슈가 구미 형태의 제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60kg 기준으로 하루 보통 2000에서 4000 단위를 먹으면 되고 소아는 30kg 기준으로 하루 보통 1000에서 2000 단위를 먹으면 됩니다. 자세한 용량에 대한 내용은 위의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이제 실제로 구입하러 가봅시다. 이 제품은 비건용 D2라고 되어 있네요. D2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제형입니다. 비건이 아닌 분들은 D3 형태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이라고 되어 있죠. 태블릿은 알약입니다. D2 제품이라도 가급적 연질 캡슐 형태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을 보면 아주 간간히 마이크로그램만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마이크로그램에 40을 곱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국제 단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6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40을 곱하면 2400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품 라벨에는 2400 단위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다른 제품을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베스트셀러네요.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로 저와 함께 제품을 분석해 봅시다. 여기에 소프트젤 정이라고 되어 있죠. 소프트젤은 우리말로 연질 캡슐이니까 이건 OK입니다. 이제 성분 정보를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성분 정보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3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OK입니다.
간혹 D3 대신에 콜레칼시페롤만 적힌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자, 이제 용량을 봅시다. 한 알에 10,000단위. 와, 아주 고용량이죠. 저는 참고로 하루에 2000단위를 먹으니까 5일에 한 알만 먹으면 되겠네요. 지용성 보충제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B와 C 같은 수용성 보충제는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용량이라도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한 가지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상 후반부에 이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품을 보겠습니다. 75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정이면 알약이죠. 알약이면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용량은 800단위네요. 용량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30kg 정도의 아이에게 먹인다면 좋은 용량이지만 성인용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칼슘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3와 K2는 같은 지용성이라서 복합제가 가능하지만 칼슘과는 화학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비타민 D3는 K2와의 복합제로 구입하거나 칼슘이 없는 비타민 D3 단일 제형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칼슘을 따로 먹진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제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비타민 D라고만 되어 있네요. 이러면 D2인지 D3인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옆에 보면 30ml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액상제형입니다. 액상제형도 OK라고 했죠.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행히 비타민 D3라고 되어 있네요. 또 OK입니다. 용량을 보면 2방울에 1000단위에 해당하네요. 저는 2000단위를 먹으니까 하루에 4방울 먹으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소개했던 제품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프트젤 120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1만 단위니까 하루에 5000단위를 먹는다면 이틀에 하나를 먹는 건데 그러면 240일치가 됩니다. 8개월치가 되는 거죠. 만약 저처럼 하루에 2000단위를 먹는다면 5일에 하나이니까 600일치, 즉 1년 8개월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 가족 4명이 하루 2000단위씩 먹는다고 해도 5개월치가 되겠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지용성 보충제는 한 번에 1, 2개월치씩만 구입하자는 겁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냉장 보관하거나 건조하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1년 정도는 괜찮다 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2달 이상 지나면 기름이 산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 세일한다고 한꺼번에 6개월치를 사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두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구입하시고 6개월 이상 보관된 지용성 보충제는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씩 구입해서 신선한 상태로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